자, 2학년 2학기 과학 물질의 특성에 대한 시험 대비 요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내용이 좀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에는 겉보기 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 성질은 그 말 그대로 감각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이다. 예를 들면 색, 맛, 냄새, 촉각, 굵기, 결정 모양, 광택. 이렇게 그냥 감각이나 뭐 어떤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또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물질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자, 물질의 성질 중에서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것은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그것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래서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어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이다. 즉, 예를 들면 수소는 H2죠. 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물질이에요. 수소 또는 산소, 이렇게 한 가지 원소만 가지고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화합물은 뭘까요? 화합물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물은 H2O죠. 수소 원자 두 개와 물 원자 한 개가 결합한 물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바로 화합물이 되죠. 화합물도 이산화탄소는 뭘까요? CO2.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두 개의 결합을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홑 원소 물질과 화합물 둘 다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이 일정합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반면에 혼합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혼합물은 그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례를 들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기,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라는 성분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질소, 그리고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냥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에도 어떤 그 액체와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죠. 그래서 성분 물질이 고르게 그냥 섞여 있는,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균일하지 않게, 그러니까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은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는 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 같은 거, 수소와 산소, 물, 이산화탄소는 홑 원소 물질이고, 공기와 탄산음료 같은 경우 또는 주스, 암석 이런 것들은 혼합물이다 라는 거. 이런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게 나왔어요. 밀도입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이에요. 단위 부피니까 어떻게 되죠? 부피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그 양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단위 부피 안에 있는 물질의 질량. 그래서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이다.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죠. 이 공식을 외우기가 힘들면 이 단위를 보면 돼요. 단위는 g/cm 또는 g/ml. 자, 여기에서 보시면 g은 질량이죠. 세제곱센티미터는 부피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 단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의 측정. 자, 우리가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밀도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질량을 구하고 부피를 구하면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질량과 부피를 각각 측정한 후 측정한 질량을 부피로 나눈다 라는 거죠. 자, 뭐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그죠? 그것들의 측정 방법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온도와 압력에 따른 밀도의 변화다. 자, 고체와 액체라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밀도가 약간 작아지고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자, 기체는 압력에 따른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 밀도는 함께 증가하죠. 하지만 고체와 액체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기체는 압력이 커지면 밀도가 같이 커지죠. 그 다음 끓는 점과 녹는 점, 그리고 어는 점이 있어요. 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의 특징은 뭐냐면 끓거나 녹거나 얼 때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따가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끓는 점은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자, 이거는 그 쉬운 예제 또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예제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할 때, 자,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밥을 하게 되면 밥이 항상 설이 익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게 되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산 정상은 압력이 낮겠죠.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표면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져야 끓는 점이 높아지는데 압력이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 즉 100도의 물이 끓어야 되는데 더 낮은 온도, 예를 들어서 80도나 뭐 한 85도 정도에 끓는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밥이 설익게 돼요. 자, 그 다음 녹는 점과 어는 점. 이것도 당연히 고체가 녹아 액체로 변하는 동안에 유지되는 온도가 녹는 점. 또 이번에는 액체가 고체가 되어서 고체로 변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어는 점. 자, 그러면 액체가 고체가 되는 온도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 즉 여기 보시는 대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때요? 같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그리고 고체일 때, 그리고 액체일 때가 이때라고 하면 녹는 점 사이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고 어는 점일 때도 당연히 액체와 고체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그래프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볼까요? 이 위에 있는 그래프도 이것과 같아요. 액체일 때에는 끓는 점까지는 온도가 쭉 증가하죠. 그렇다가 끓는 점이 되면 이때부터 슬슬 기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액체와 기체가 같이 공존하게 되죠. 끓기 시작한 다음에, 자, 이제 모두 다 끓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기체만 남죠? 자, 그럼 다시 온도가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순수한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 그리고 같은 물질의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질량에 관계없이, 이게 질량에 관계없다라는 것은 뭐 물 같은 경우에 물은 물의 양이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몇 도죠? 100도.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5분 체크 한번 해봅시다. 혼합물 중에서 성분 물질이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는 것은 뭐라 그랬죠? 불균일. 불균일 혼합물. 잘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 뭘까요? 밀도. 이거 아주 중요하죠.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어떻게 되죠? 온도가 높아지면 그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죠. 압력이 커지면 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래서 밀도가 커진다. 순수한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에서 수평한 구간의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질의 가열 곡선이면,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면 뭘까요? 끓는 점. 끓는 점이 되겠죠. 자, 외부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그 다음, 액체 물질의 냉각 곡선에서 수평한 구간의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액체 물질의 냉각 곡선. 냉각이니까 녹는 점일까요? 어는 점일까요? 냉각이기 때문에 어는 점이죠. 액체가 냉각이 되면 고체가 되니까. 자, 물질의 특성 1번은 여기까지입니다.